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선 사전투표에서 광주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으로 민감한 상황이라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요. 다음 달 3일 본투표까지 사전투표함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투표지를 들고 밥을 먹고 오는 등 관리 부실에 문제가 제기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밤사이 시민 한두 명이 경남과 서울의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민들은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투표 관리에 있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관리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선거 참관단을 처음 운영하고 참관단이 모든 투표 과정을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해 광주의 경우 용봉동 등 선거인 수가 많은 사전투표소 8곳에는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전투표함 이송과 보관에도 신경 썼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 첫째 날과 둘째 날 각각 투표가 끝나고 5개 구 선관위로 옮겨졌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참관인 경찰과 동행해서 관할 선관위로 이송하고 정당 추천위원회 참여하에 투표함 봉쇄, 봉인 상태 등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관외 사전투표함은 우체국 등기 발송을 통해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합니다. 투표함 보관 장소는 선관위 직원 지문인식으로 열리며 외부 전문 업체에 보안 업무를 맡겼습니다. 내부 CCTV 영상은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이곳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입니다. 여기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데요. 투표함 보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은 다음 달 3일 본투표가 끝나면 개표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3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순천시 왕조 1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이준석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항상 자신이 개혁신당 순천 호남 몫의 비례대표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근거지인 순천에서 반드시 투표하기 위해 지역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남 동부권 유권자들이 놀란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공세를 두고선 이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자녀에 대해 동일한 표현을 했다면 과연 민주당이 의원직 제명까지 말하며 압박할 것인가는 지역민이 잘 살펴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 백운사 아미타 열애자상을 국가보물로 지정하고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을 제자리로 옮기기 위한 활동이 지역에서 수년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백운산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정통성과 우수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백운사 무량수전에 봉안된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입니다. 17세기 초반 조각승 인균이 조각한 삼존상 가운데 주불로 높이 72cm, 무릎폭 49cm의 중형불상입니다. 백운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은 지난 2018년 한 차례 보물 지정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성 발원문과 다란이 등 복장 유물에 대한 역사 고증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광양시는 학술 대회와 함께 복장 유물에 대한 정확한 역사 고증 등 절차를 거쳐 최근 국가유산청에 보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연구 영역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또 충분히 그런 성격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완 사항들을 저희가 자료화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시는 이 밖에도 현재 광주 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103호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의 지역 반환을 위해서도 노력 중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석 등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시굴 조사를 모두 마쳤고 오는 9월 완료를 목표로 학술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박물관 건립 등을 포함한 보존관리 환경조성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시는 국가유산청과 국립박물관 측이 쌍사자석 등에 대한 반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나 국립박물관에서도 제자리를 떠난 유물들이 제자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 입장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과 중산성 쌍사자석 등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찾아가는 지역 차원의 꾸준한 노력. 광양 백운산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불교 역사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국보 제304호 진남관이 10년에 걸친 해체 보수 공사를 마치고 오늘 일반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국가유산청과 여수시는 지난 2015년 말 건물 뒤틀림과 집안 하부 침식 등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진남관 전면 해체 보수 공사에 들어가 일제가 훼손하기 전의 형태로 원형 복원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진남관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영 본형으로 사용한 현존하는 가장 큰 지방 관아 목조 건물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3월부터 전라자수영 tuk제와 수군 출정식을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에 이순신 광장과 진남관 일원에서 재현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장기 주차된 캠핑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전부터 쭉 논란이 돼서 뉴스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 달 이상 주차된 캠핑카를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에 있는 한 무료 공영주차장입니다. 캠핑카와 카라반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언뜻 봐도 그 수가 일반 차량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차를 이제 와서 들여다보면은 대야 할 자리가 캠핑카가 있고 휘가 흐고 와갖고 그 자리 또 대놓고. 인근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 2년 전 촬영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언제 세워뒀는지 모를 정도로 유리창에는 먼지가 수북하고 대부분 연락처도 없습니다. 이 캠핑카의 경우 계곡장이 2장 붙어져 있는데요. 지자체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캠핑카가 상당 기간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계고 기간을 훌쩍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주차된 차를 지자체가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1년이 되어가지만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한 달이 다 될 때쯤 주차장을 옮겼다가 다시 주차하는 얌체 사례도 있습니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CCTV가 없는 주차장은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을 남겨두고 조금 다른 데 또 갔다가 다시 와버리고 그러면은 또 법 적용이 안 돼가지고 저쪽으로 돌아다니시는 것 같기는 한데.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주차장을 아예 유료화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단속 방안과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 의무 등의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제철 꽃게가 수협 경매장을 채우는 이맘때 어린 꽃게를 노린 불법 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해경이 운반선과 유통업체, 어민까지 얽힌 밀거래망을 추적했습니다. 허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이 차오른 봄 꽃게가 수협 위판장을 가득 채웁니다. 어민들은 경매장에 꽃게를 내놓고 소비자들은 제철 꽃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수협 경매장을 우회한 또 다른 유통망이 존재했습니다. 6.2cm 세상 미달 맞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진도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어획물 운반선 선장과 수산물 유통업자 등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어획물 운반선과 냉동창고 등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4톤 규모의 체장 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도 확보했습니다. 포획과 운반, 보관과 판매까지 이어진 조직적인 불법 구조. 20여 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체장 기준 6.4cm 미만의 꽃게를 잡아 운반선에 넘기면 이 꽃게들은 수협 위판장을 통하지 않고 중매인을 통해 곧장 밀거래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이 수억 원대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건전한 수산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 보호를 위해 지자체들이 해마다 어린 꽃게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지만 일부는 불법 거래망에 포획되고 있는 상황. 해경은 유통 전반에 걸친 수사를 확대하고 유통 질서와 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내년 여수세계 섬박람회를 앞두고 전라남도가 추진한 섬 밤바다 크루즈 시범 운항에 1,1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금오도와 안도, 거문도 등을 항해하는 섬 밤바다 크루즈 탑승권이 조기 매진됐다며 지난 23일부터 시작해 1박 2일 코스로 총 4번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설문조사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 섬 박람회 기간 중 새로운 크루즈 상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교학점대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수험생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되며 대학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교육훈련비, 대입전형 연구비 등 매년 5억 8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앞으로 대입 설명회 모의 면접 등을 마련하고 공동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교육청, 지역고교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초여름 날씨 속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5도,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 0.5m,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으니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가 경제성,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영역 결과 산단의 비용 편익 비율 BC값은 1.055로 국가사업으로서 추진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단이 순천 해룡면과 광양읍 일대 396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면 3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